안녕하세요. 루시드 드림 배움터 운영자 김루루입니다. 제 목소리 많이 익숙하시죠? 제가 그동안 많은 루시드 드림 온라인 특강을 진행을 했는데요. 솔직히 더 이상의 강의는 필요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쉽고 자세하게 강의를 해서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의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강의들이 뭐랄까 백과사전 같은 매우 장대한 프로 버전의 강의라서 좀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라이트 버전의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어떻게 유료로 할까 하다가 그냥 뭐 무료로 공개적으로 퍼뜨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왜냐면은 아직도 인터넷상에는 루시드 드림에 대한 오해가 아주 만연하거든요. 얼마 전에 인터넷상에 뉴스 기사가 났는데 기사 내용이 젊은 층들이 루시드 드림을 통해서 현실 도피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기사가 난 것 자체도 어이가 없는데 더 어이가 없는 건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자가 인터뷰한 사람들이 전부 다 제 동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인터뷰한 기자한테 우리는 루시드 드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다. 이 기사의 의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인을 받고 인터뷰에 응한 것인데 기사를 그따위 쓰레기로 낸 거죠. 진짜 왜 사람들이 기자를 기레기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진짜 쓰레기 자식들이죠. 아무튼 그러한 기레기 분들로 인해서 우리 루시드 드림 배움터가 가야 할 길은 점점 멀고도 험해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하자면은 이번 강의는 기존의 카페에 공개된 초보자 가이드나 유료인 온라인 강의를 요약한 라이트 버전 강의입니다. 네. 초보자 가이드를 다 보신 분들은 가이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 겸 보셔도 좋고, 초보자 가이드나 기존 유료 강의에 없는 내용도 이 강의에서 살짝 다룰 거기도 해서 일종의 요약 정리 겸 기존 가이드나 유료 강의의 내용을 보충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유튜브 같은 데에도 뿌릴 건데, 우리 루시드 드림 배움터 카페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주소 있죠?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우리 카페에 가입을 하세요. 네. 국내 최고의 루시드 드림 카페입니다. 어디에다 내놔도 아주 자랑스러운 최고의 루시드 드림 카페입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루시드 드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꿈을 꿈이라 자각하는 것, 꿈을 꿈이라 자각하는 것, 이게 기본 정의죠. 루시드 드림의 정의. 꿈을 꾸는데 그것이 꿈이라는 걸 알고서 꾸는 거죠. 그러면 꿈속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놀랍다는 거죠. 초보자 때는 약간 좀 현실성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꿈일기 열심히 쓰고 계속 연습하면은, 우리가 제시하는 커리큘럼대로 계속 연습을 하면은 꿈속에서 사물이나 사람을 인지하는 게 점점 구체적이고 선명해집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현실을 인식할 때는 외부 사물이 우리의 인식기관을 통해 뇌로 인지하는 어떤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꿈속에서는 그냥 바로 내가 현실이라 여기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루시드 드림을 통해 예를 들어서 내일 있을 발표회를 미리 예행 연습해 본다거나, 아니면은 운동 동작을 연습을 해 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있죠. 또한 정신적 힐링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가볍게는 꿈을 통해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서 힐링을 받기도 하고요. 힐링. 좀 더 나아가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루시드 드림을 통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예전에 그 외국에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한국에 와서 그 꿈에 대해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꿈을 연계시켜서 세미나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외국에서는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루시드 드림을 배워서 그것을 해결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술과 영감을 얻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 꿈을 통해 예술적인 영감을 얻은 사례들이 많이 있죠. 이 예술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그 흔히 말하는 그 무의식에서 떠오르는데요. 이 무의식에서 예술적인 영감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무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냥 막 뭐 손 가는 대로 막 낙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 예술하는 사람들은 진짜 예술적 영감을 얻으려고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마약 문제로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루시드 드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영감의 원천이 그대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들이 루시드 드림을 꾸려고 연습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카페 오프라인 세미나를 들으러 온 사람들 중에 뭐 작가 지망생이거나 음악하는 분들이거나 뭐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디자인에 종사한다거나. 그리고 다들 한결같이 루시드 드림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얻고 싶다고 하죠. 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루시드 드림에 대한 뭐 간략한 소개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예, 이게 이런 게 이제 루시드 드림의 예시죠.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이게 그 꿈을 통해 예술적인 감각을 느끼며 뭐 마음이 확 전향되는 뭐 그런 체험인데요. 예.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인간은 논리적인 동물이 절대 아니에요. 감정에 휘둘리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뭐 무진장 싫어한다면은 막 우리는 거기에 싫어하는 이유를 막 갖다 붙이죠. 근데 이유라는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그냥 감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논리적인 교육을 받죠. 학교 교육을 통해서. 논리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꾸 속으로 저 새끼는 이렇게 해서 개새끼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예, 논리나 이성은 약간 좀 사람을 삭막하게 만드는 경향이 살짝 있어요. 특히나 현대인들은 그 논리와 이성에만 길들여져서 그 감정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죠. 그 인터넷 네티즌 그 누리꾼들 모여있는 커뮤니티를 한번 가보세요. 그 감정 없는 냉철한 그 중2병 환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특히 그 서로 시비 붙고 논쟁이나 뭐 언쟁할 때 이런 코스프레를 많이 하죠. 예,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엄청나게 그 마음껏 신명나게 기쁨을 느끼며 그 기쁨을 마구 표출해 본 적이 언제였나요? 혹은 슬픔을 마음껏 표출해 본 적이 언제였나요? 아마 큰 소리로 막 엉엉 소리내어서 울고 싶어도 뭐 층간소음이나 뭐 가족들의 눈치 때문에 뭐 그냥 이불 속에서 뭐 눈물 조금 흘린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진짜 슬픔을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표현해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표출되지 못한 감정들은 우리는 감정을 함부로 표출하면서 살 수 없는 환경에 있죠. 이렇게 표출되지 못한 감정들은 우리의 내면에 계속 쌓여만 갑니다. 이게 일종의 억압된다고 하죠. 뭐 굳이 감정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맞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못하고 바로 마음속에 쌓아둔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억압이죠. 이러한 이제 억압된 것들은 이걸 해소시켜주지 않는 한 절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쌓이면은 정신적으로 뭐 문제를 일으키죠. 현대인들은 마음속에 이러한 억압된 응어리가 다들 있죠.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억누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 억눌린 것이 어디에 있죠? 우리의 정신 영역에 있죠. 알 수 없는 정신 영역, 미지의 정신 영역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향이 조금씩 있어요, 현대인들이. 왜냐하면은 그 미지의 정신 영역에 자기가 억누른 마음의 응어리가 있거든요. 의식은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은 다 알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루머가 있죠. 루시드 드림을 하면 뭐 정신이 이상해진다?
뭐 사실 이런 말은 이제 루시드 드림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괜히 미지의 정신 영역이 두려워서 하는 소리죠.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죠. 왜냐면은 이 미지의 영역을 개방을 해줘야 이 억눌린 감정이나 마음의 상처들이 해방이 되면서 우리의 정신이 정화가 되는 거죠. 예. 그 요즘 그 심리 치료나 뭐 심리 상담, 뭐 정신 분석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 원리는 별거 없어요. 익명의 비밀이 보장되는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에 쌓아둔 뭐 얘기를 들어주는 것, 마음에 쌓아둔 감정과 상처, 뭐 억눌린 것들을 표현하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예, 제가 방금 전에 마음껏 기쁨이나 슬픔을 표출해 본 적이 언제였냐고 제가 물었죠. 예, 루시드 드림을 통해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슬퍼하고 뭐 때로는 뭐 마음껏 화도 내보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뭐 온 세계가 들썩일 정도로 온전히 나만의 공간에서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감정을 마음껏 표출하는 겁니다. 물론 막 감정을 표출하고 하는 거는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좀 더 높은 차원에서는 이제 그것을 그냥 잔잔히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내가 어떻게 뭘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이 억압된 것들이 풀려나오는 과정이 저절로 진행이 됩니다. 마치 용수철을 쫙 누르고 있다가 그 이제 누르던 힘을 딱 제거를 하면은 알아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뭐 좌우지간에 뭐 이런 식으로 루시드 드림은 뭐 위험하지는 않은 거예요. 예, 제대로 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면은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유익한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 루시드 드림이에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잠깐 좀 물 좀 마실게요. 예,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 물이 아니라 코코아예요. 예, 이제 루시드 드림의 또 다른 이름들, 예, 이거 다 같은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이죠. 루시드 드림, 뭐 자각몽, 뭐 명성몽, 각성몽, 현료몽 모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루시드 드림과 이 자각몽, 이 두 개는 자주 쓰이는 용어고요. 이 명성몽은 이제 좀 꿈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각성몽, 현료몽 이거 두 개는 뭐 그닥 많이 쓰이는 용어는 아닙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예, 루시드 드림을 꾸기 위한 과정, 이게 제일 중요한 도식이죠. 여기 초보자가 이렇게 숙련자가 되기까지 이 과정이 아주 잘 나와 있죠. 여기 있는 것들만 지키면은 루시드 드림을 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은 루시드 드림을 꾸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막 카페에 와서, 막 우리 루시드 드림 배움터 카페에 와서, 막 자기가 루시드 드림을 열하게 연습했는데도 막 안 된다고 막 노발대발하는 막 급식충들이 가끔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야, 너 여기서 뭐 안 했니? 이러면은 바로 답이 딱 나와요. 예. 배움터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뭐 대체 무슨 뭐 권리라도 누리듯이 그 마치 식당에서 사장 나와! 라는 태도로 그러는 거 보면은 뭐 참 어이가 없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그림에서 제시하는 단계와 방법들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예. 진짜 나는 진짜 루시드 드림을 제대로 도전해 보겠어 하는 그 분들은 당장 이 그림을 인쇄를 해서 벽에다가 붙여 놓으세요. 이 이미지 우리 배움터 카페에 가면 원본 이미지가 다 있거든요. 네, 다운받아서 인쇄해서 벽에다가 붙여 놓으세요. 자, 다음 슬라이드.